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2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7.60포인트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등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3,826억 순매도, 기관은 8,5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39.41포인트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 64억 순매도, 기관은 3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견조한 경제 지표와 매파적인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공개로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3% 이상 밀렸고, 이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도 주가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9.50원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탄탄한 고용에 제조업 서비스업 확장까지 경제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감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구리선물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대원전선, 일진전기, LS에코에너지, LS일렉트릭, JL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LS그룹은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발맞춰서 이 전력기기와 전선 산업 관련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춤했던 구리 선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 기준에 0.03달러 0.76% 이렇게 상승하면서 파운드당 4.81달러의 거래 중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연말 구리 가격 목표치를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의 평균 구리 가격 전망치는 15,000달러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하면 한 증권사 최근 보고서를 보면 광산 공급 차질, 중국 재련소 감산 등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전개해온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달러를 돌파했다면서 구리 시장에 대한 장기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향후 12개월 가격 예상 범위가 9천에서 12,000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전력설비 운영 분야 기술 교류 양해곡서 MOU 체결했다는 것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전자는 이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 상태평가 및 진단기술, 고장 예방 사례, 예방진단 신기술 적용 및 운영 경험 등을 긴밀히 공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산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식품업체가 김 가격을 인상하고 식품 수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CJ시푸드, 사조시푸드, 한성기업, 동원수산, 우양, 풀무원, 동원FMB 등 수산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 식품 업체들이 연이어 김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업계 1위가 동원 양반김인데요. 이 동원 양반김도 김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동원 F&B는 6월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약 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이제 김에 올려인 이 원촉 가격의 인상 때문으로 실제로 김 원촉 가격이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라면과 냉동 만두와 같은 이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세가 눈에 띄며 K김밥의 유행에 힘입어서 수산식품 중 김에 대한 해외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이 국내 기업에서는 상암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라면 수출 성장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끌었고, 여름을 앞두고 또 해외에 빙과류를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 빙그레의 주가도 크게 오르면서 K푸드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 수출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과 2분기부터 냉동 김밥 수출을 앞두고 있는 우양, 그리고 김 사업을 추가해 주력 제품으로 삼고자 하는 CJ 시푸드의 행방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있는 언급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수주 호조 분석과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세 지속되면서 하반기 상성과 해양, 특수선의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상상인더스트리, 세진중공업, 하나엔진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5개사의 2024년 5월 누적 상선 수주액이 총 173.7억 달러로 작년의 같은 기간 누적 성과에 비해 28.6% 증가했고, 상선 수주 피커했던 2022년 5월 누적치와도 차이는 7.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해양사나 조선 3사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 절대치 기준으로 HD 현대사모와 HD 현대미포는 올해 상선 수주를 이미 목표 초과를 달성했고, HD 현대중공업은 연간 목표의 55.9%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 LNG 2차분을 올해 1분기에 인식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성과 또한 작년의 기저를 딛고 약진했고, 카타르 북부 가스전의 서부 확장 결정에 따라 추가 발주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는 설명입니다. 하반기에는 LNG 운반선 외에도 선정 수주 성과를 보여줄 시점인데, 다행인 거는 신조선가 지수가 조정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컨테이너션의 선종별로 다수의 신종 문의를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로 잔여 슬롯을 판매한다면 이 조선사별 오더북이 짙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오더북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상선을 비롯해 조선사별로 확보 중인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들도 하반기 수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국내의 해군 함정 수신조 및 MRO 수주가 시작되는 시점도 하반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주 모멘텀을 확보한 조선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최선호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한 보건소에서는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흐름이 좋았는데 좀 차익 실현 일부 나온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화장품 수출 증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APR, 코리아나, 레이처셀, 한국화장품, 올리패스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 또한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일부 밀린 종목도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와 IOK 등 일부 엔터, 음원, 음반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전일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에 해동인데요. 또한 이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또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과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화장품 수출 호조세로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약처가 발표한 2023 국내 화장품 생산, 수입, 수출 실적에 따르면은 작년에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 약 11조 원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하면 6.4% 늘어났고, 2021년 수출액에 이어도 역대 2위이며 중국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전일에 중국이 또 국내 락밴드, 우리나라 락밴드 세이수미에 이제 오는 7월 12일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항으로 중단됐던 한국 가수의 중국 현지 공연이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 K-팝 스타의 중국 공연이 본격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반등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SK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리스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약 1,000억 원을 수령했다는 애정 소식에 필옵티스, YC캠, 기가비스, SKC 등 유리기판 관련 종목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KC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엑솔루스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법에 따라서 7,500만 달러, 약 1,023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앱솔루스가 최근 준공한 조지아주 코빙턴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양산 과정에 이 같은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반도체 칩 제조사들을 제외한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제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가공성과 크기, 전력 소비 등에서 훨씬 앞선 소재로 평가받고 있고, 앱솔리스가 조지아주에 건설한 공장은 유리기판을 상업적으로 양산하는 첫 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DB하이텍, PSK, DI, TSE, LTC 등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의 고대포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고대포 메모리의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금일 공식 입장을 통해서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IT 대표주, 인터넷,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밤사이에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등 IT, 인터넷, 2차전지 종목들의 대표적인 이제 기술 성장 관련 종목들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이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는데, 이 연방 FOMC 의사록이 5월달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이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가 또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후퇴하는 모습이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면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전반적인 수익률 상승을 주도하면서 한때 8% 넘게 8베이스 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5월 1일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 수정 검토 소식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금융당국이 변경된 회계기준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악재를 정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 회계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단기 실적이 과장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적이 악화되는 쪽으로 회계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감원이 주목하는 IFRS 17 회계기준이 보험사의 계약 서비스 마진 부분으로, 보험사들은 현재 대부분 미래 CSM 상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당장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 CSM 상각액을 할인하고 있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해당 문제는 보험사의 이익 창출 능력과 주주 환원 여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 고생한 힘든 시장이었는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